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는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외고 이거 폐지를 보면서 이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한 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교 서열화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고, 우대 그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자, 내일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정부가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멀게는 고입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수도권 입장에서 정시가 유리하냐, 혹은 불리하냐, 수시가 유리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비수도권인 우리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문제에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만세에서 부산 진로 진학지원센터 강동원 대입지원관 스페셜 게스트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내일 당장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 학생들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원관님. 이거죠. 정시 모집 선발을 그럼 당장 지금 늘리겠다는 건가요? 점차로 늘리겠다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8월에 발표한 네. 2022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그다음에 4월에 발표한 2021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생 위주의 전형하고 그다음에 수시 위주의 정시문 선발 기조가 다 그대로 유지될 거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늘어날 걸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 2022년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게 30% 정도를 공고했었던 걸로 비춰본다면 교육부에서요? 네네네. 이번에 또 이제 강화된다고 했으면 30% 넘어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수시 60, 정시 40 정도로까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수시보다 정시 비중이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 부산 지역 내에서도 이게 좀 편차가 나타날까요? 사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상권이 사실 강세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시 전형이 확대된다고 하면 부산 같으면 이제 수영구, 남구, 해운대, 금정구, 동래구 같이 전통적 동부상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정시 전형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시는 동부상권이 강하고 수시는 또 서부상권이 조금 강세였고 그런 양상이 있었네요. 동부상권은 좀 유리한 모습이고요. 졸업생 재학생은 좀 어떻습니까? 기존의 수능 시험 형태를 보면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수능에서 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 인원수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N수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N수생이라는 게 이게 재수, 삼수, 사실. 그렇네요. 그래서 N수라고 하는군요. 정시냐 수시냐 최근에 사회 지도층들의 스펙 만들기로 인해서 좀 수시 제도의 문제가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개량화된 점수만 따지는 정시보다는 지역 균형 인재 선발 제도가 있는 수시가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더 유리한 전형이다. 정시가 확대되면 인서울하는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요. 또 그렇지 않다.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에 비해서 수시 중심의 수능 시대에도 인서울 비율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 정시가 훨씬 더 공정하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공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공정하다.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이네요.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서울대에 지나가는 부산 지역 학생들의 정시 수시 비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018년 한 사설기관에서 조사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에 전국 수능 응시자 중 5.75%인 34,177명이 시험을 받고 부산에서는 46개 고등학교에서 149명. 이게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대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대 등록 총인원이 3,136명이니까 4.8% 정도가
진학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충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자료를 통해서 네네. 그 수시가 122명이고 정시가 27명이면 네네. 수시로 서울대 진학한 학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부산 지역은 높네요. 네네. 그리고 사실 서울대 대학 비율이 거의 네. 8대2 정도. 수시가 80, 정시가 20이니까 네. 그 정도 비율 나온다면 뭐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서울 지역 학생들이 뭐 지방 학생들에 비해서 뭐 학습량이나 혹은 네. 뭐 그 정보량에 따라서 네. 사실은 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뭐 쉽게 왜 그런지를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단정하기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말고 보통의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네. 지역 대학을 많이 갈 텐데 네. 여기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인서울 말고요. 네. 그래서 부산 학생들과 경남 학생들이 이제 내년 입시에서 이제 네. 뭐 어떻게 하면 좀 될 건지 아까 말씀하실 때 입시에서 뭐 정시 비율이 늘어도 네. 지역 대학에서는 뭐 정시 비율을 더 높이기 어렵다라고 지역 대학에서 이야기했다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지역의 졸업자 수와 대학정을 잠시 비교해 보시면요. 네. 졸업 예정자와 재수생 검정고시를 합한 수험생 인원이 이미 올해부터 부산의 4년 대학 모집 인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일부 지역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정시보다 수시 모집, 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야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그 서울 지역에 아주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시가 유리할까요? 정시가 더 유리할까요?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네. 뭐 앞서 나온 자료들을 봐도 정시보다는 수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네. 뭐 최상위권 고등학교든 조금 학력이 처지는 학교든 똑같은 네. 1등을 같은 1등으로 봐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크게 불리할 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부산 경남에 있는 우리 비수도권 학생들은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인적 생각으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시 확대에 맞춰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 교육부나 정부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요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교육청 차원이 있으나 교육부에서도 네. 지방 학생, 비수도권 학생들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네.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부산에도 지금 자사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외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2025년까지 이 학교들 다 일반 계고로 전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반 학교 현장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저희들도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외고나 자사고가 일반계로 전환되면 네. 그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일선 학교에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네네.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 네. 학력 향상을 하는데 조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주는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 네, 실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구현될 것인지 또 정권이 바뀌면 뒤바뀌는 게 아닌지 걱정이 많은데 네.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일반고 역량 강화 방침을 환영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정권이 계속 차기 정권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은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25년 외고나 자사고들이 일반 계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지금 진학을 해야 되는 지금 중3부터 초등학교 5학년생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은? 좀 어려운 고민인 건 맞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크게 이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고민하는 학교라면 과학고, 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2025년에 정시가 확대가 된다면 네. 논의치고 그 사이에는 어쨌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 인원은 확대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2025년에 이제 전환되기 전이니까 네. 아무래도 수능이 확대되게 되면 과학고 조금 분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원 같은 네. 수시로 뽑는 대학을 말고 서울 수도권 대학은 정시에 늘어나면 과학고는 이제 교육과정상
정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학교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네. 그런 불리한 점이 있을 거고 반면에 자사고나 외고는 네.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수능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인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일반 계획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 해마다 이거 입시 제도가 바뀌니까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 이게 수능 성적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수시 모집하고 이렇게 뭐 연관이 될 텐데 이거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좀 해주시자면요. 네. 학생들은 일단 시험을 치고 나면 네. 그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수시 논술이나 면접을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논술이나 면접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건가 고민이 되게 될 거고 그런 우선적으로 가채점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수시에 안 가기로 마음먹은 학생이라면 네. 내가 획득한 점수로 정시에는 반영 비율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과연 얼만큼 있을지 없을지 네. 따져보는 시간들을 신중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